안녕하세요. 기능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나라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라는 걸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,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안면홍조, 주사 피부염을 오랫동안 앓으신 분들이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냥 환자분은 피부가 원래 그런 것 같고 체질적인 소인이 있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평생 그렇게 사셔야 돼요, 이런 얘기를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으셔서 너무너무 이제 그때부터 더 본인이 힘들어지고, 그러니까 피부도 더 힘들어지고, 이렇게 힘들게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아니다, 치료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치료를 하다 보면 건강도 더 좋아진다 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고 있었고, 또 그런 환자들을 자꾸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된,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제가 딱 결심을 하게 된 건 그런 안면홍조 환자분들 덕분이었어요. 그러면 좀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좀 시작하자마자 안면홍조 좀 해주지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보셨잖아요. 이게 단순히 그냥 이 약 쓰면 돼요,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거를 다 설명을 해드리는데, 이제 준비 작업을 어느 정도 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드디어 주사 안면홍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안면홍조를 특징으로 하는 주사라고 불리는 주사성 피부염, 이 이름이 조금 궁금하시잖아요. 그때 주자가 사실은 술주자예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술 먹고 주사 안 부리는데?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, 이게 술을 먹었을 때 빨개지는 코랑 비슷하다 이런 내용이고요. 영어 제목은 로자세아예요. 이거는 이제 그 라틴어 어원에 의하면 이게 장밋빛 이런 뜻이래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얼굴이 장밋빛 같이 된다 이런 어원이 있는 거라서, 말 그대로 얼굴이 좀 붉어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 증상이라서 이제 주사, 로자세아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.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 화면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. 피부가 있고 밑에 진피층이 있는데, 이게 이제 주사가 왜 생기는지를 피부 입장에서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 로자세아 트리거라 그래서 심해지게 하는 것들, 햇빛도 있고 더모덱스라는 균도 있고 스트레스, 히트, 그러니까 열, 이런 게 다 있고, 이제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표피층과 진피층에서 그렇게 복잡 다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. 굉장히 복잡하죠. 세포들도 많이 있고,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양상도 다 다를 수밖에 없고.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. TRPV1이라는 거 전에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, 어쨌든 그걸 기억해 두시고, 인플라마좀이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, 마스트셀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. 좀 전에 보여드린 거가 이제 조금 예전 거고요.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이제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주사에 대해서, 안면홍조에서 조금 더 최근에 나온 그런 내용인데, 여기서 보면 딱 두 가지 트리거, 그러니까 주사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있고, 스킨 베리어 디스펑션, 그 피부 장벽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여러 병변을 이제 얘기를 해서 어느 쪽으로 가냐에 좀 차이가 있고,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에서 TRPV나 마스트셀이나 인플라마좀이란 용어도 좀 새로우실 수 있는데, 이거는 그러니까 세포질 내에 만들어지는 그런 염증 조절 복합체예요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염증 반응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. 어느 정도는 우리 몸에 필요해요. 근데 그게 너무 과하게 오래 지속되는 게 문제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인플라모즘인데, 특히 주사랑 연관된 건 NLRP3 인플라마즘이라는 게 있어요. 얘네들이 다 작용을 해서 어떤 분들은 그냥 뻘개지기만 하고 따갑기만 하고, 어떤 분들은 우둘두둘해지기도 하고, 어떤 분들은 농포가 생기기도 하고, 어떤 데는 막 붓기도 하고, 전반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게 주사의 자극 요소고, 중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, 그 중간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얽혀 있죠.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, 환자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피부만 해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요. 그래서 지금 이 자료 화면은 그 단계를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,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지금 이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그런 약제들이고, 이버맥틴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술란트라, 그다음에 메트로니다졸이, 로젝스, 독시사이클린은 저도 많이 쓰는 그런 경구용 항생제 중에 하나죠.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여러 가지 또 다른 약들도 쓰기도 해요. 그렇게 해서 이 단계 하나하나를 조절을 해서 그게 효과적인 환자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. 이것만 해도 유지가 잘 되면 좋죠.
근데 제가 본 환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. 그리고 저렇게 잠깐 약을 쓰거나 바르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데 나중에는 또 언젠가 또 재발하고 또 심해지기도 하고. 그래서 이거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공부를 시작해서 본 논문이 이거예요.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주사 환자에서 피부 병변이 있는데 말고 다른 병변을 조직 검사를 한 거예요. 그랬더니 피부 병변이 있는 부분도 원래 우리가 이제 표피층이나 진피층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피하지방층까지 혈관 주변에 다 염증이 있더라. 그리고 멀쩡하게 생긴 피부도 조직 검사를 했더니 물론 병변이 있는 부분보다는 덜하지만 다 염증 소견이 다 있더라. 혈관도 늘어나 있고.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 말고도 전신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. 그래서 이 저자도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주사는 어떤 다양한 그런 원인이 되는 루트에 대한 어떤 리액션 패턴이다.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헌,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외국 자료인데 너무 다양한 질환들이 환자들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. 디프레션, 그러니까 우울증, 카디오바스쿨라 디지즈, 고혈압 같은 거, 앵자이어티 디스오더, 그다음에 뭐 고지혈증, 당뇨, 류마티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장질환까지 너무 많은 질환이 동반이 돼 있고, 비단 이거는 외국의 자료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여드린 건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쓰신 자료인데 이 자료에서도 여러 가지 질환들이 동반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. 캔서, 암, 알코올 어뷰스, 술 많이 드시는 거, 그다음에 당뇨, 고혈압, 알러지 질환, 헐피스 같은 인펙션까지. 그래서 이분들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한국의 로자세아 환자들, 한국의 주사 환자들에게도 이런 동반 질환이 있는 걸 항상 알고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거는 결국은 피부만의 문제는 아니겠구나.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이 표고, 여기서 보시면 정말 다양한 질환들이 다 있거든요.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치매, 우울, 뭐 파킨슨 이런 신경계 같은 데 질환도 있고, 류마티스 같은 면역 관련된 질환도 있고, 당뇨나 뭐 고지혈증 같은 메타볼릭 대사성 질환도 있고, 뭐 장 관련된 질환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다 봤고요. 근데 이런 질환들의 공통점은 크로닉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,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만성 염증이 온몸 안에 있다는 거다. 그러니까 이런 질환들이 주사 환자한테 많은 이유는 결국 주사 환자분들이 얼굴에만 염증이 있는 게 아니라 피부에만 염증이 있는 게 아니라 몸 안에도 염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돼 있고, 이런 만성 염증의 제일 중요한 원인을 하는 거는 장내 세균이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특히 그 주사랑 연관됐다고 돼 있는 질환에서조차도 이런 장내 세균이 연관이 많이 돼 있다고 돼 있죠. 그리고 저희가 장 얘기할 때 이미 겉스킨 엑시스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주사 얘기를 제가 좀 해드렸었어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겉 마이크로바이옴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많은 전신적인 질환이 올 수 있고, 그 다음에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자료에서 주사의 트리거링 팩터 중에 하나가 피부의 장벽 기능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. 근데 피부 장벽 기능이 안 좋으면 염증이 생기고 그게 전신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어차피 주사 환자는 장내 세균도 안 좋고 이 장벽 기능도 안 좋으니까 결국 전신적인 염증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고, 그러니까 이렇게 전신적인 동반 질환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, 아까 제가 인플라마좀을 기억해 달라고 했잖아요. 요즘은 이 인플라마좀이 특히 NLRP3 인플라마좀이 여러 가지 질환 다 연관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 피부의 인플라메좀이 증가되는 게 피부만 증가된 건 아닌 거라는 거죠. 전신적으로 연관이 됐으니까 당연히 주사 환자분들은 이런 질환이 동반될 확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낙서와 같은 화면은 사실 이게 벌써 한 7,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, 그때는 이런 얘기 하는 논문도 없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막 고민하고 환자 보고 뭐 기능의학 학회도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제 나름 정리를 해본 거예요. 왜 주사가 이렇게 환자들이 치료가 잘 안 되고. 그래서 제가 그동안 환자를 본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2019년도에 임카스라는 그런 학회에서 My approach for rosacea as a skin expression of systemic chronic inflammation. 그래서 내가 환자를 전신적인 만성 염증이 있는 게 피부로 표현된 거로 간주하고 치료를 한 경험을 말하겠다 해서 그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고, 그때 이제 그 낙서 같은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, 그래도 이것도 좀 어설프지만 저는 사실 아직도 제 그림만큼 제 마음에 확 제가 생각하는 걸 다 담고 있는 걸 찾지 못해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보여드릴게요. 일단 제일 왼쪽에 이제 피부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 얼굴로 저를 찾아오신단 말이죠. 그러면 그 피부 자체도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. 근데 보통은 우리가 여기 피부에 집중해서 치료를 하죠. 근데 이게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
장에도 문제가 있고 이 신경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받아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그게 또 마스트셀을 자극하고 마스트셀이 자극하면은 가려움증이 빨개지고 혀가 두드러나고 모든 게 다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리고 장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장내 세균을 나빠지게 하는 음식을 먹거나 스트레스도 또 장을 나빠지게 하잖아요. 잠을 못 자도 스트레스 받고 그게 또 나빠지게 하고 아무튼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몸 안에 염증 반응이 계속 많아지면서 그게 또 피부로 나타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부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 피부에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해서 그게 다 좋아지고 다시 재발을 안 하고 잘 유지가 되면 it's okay. 괜찮아요. 그렇게 치료하면 돼요. 그런데 문제는 피부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몸 안에 염증 반응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의 문제나 어떤 생활 습관의 문제나 신경계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무리 피부를 집중해서 치료를 해도 그때뿐이거나 오히려 더 나빠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봐줘야 된다는 거죠. 것, 스킨, 브레인 엑시스를 봐줘야 되고 그럴 때 문제는 뭐냐면 피부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 어때? 그냥 그때그때 치료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전신적인 만성 염증이 심해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동반 질환이 어느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죠. 그래서 자꾸 반복하고 재발하는 주사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은 자꾸 피부에만 집중해서 치료하지 마시고 관점을 좀 바꿔서 이렇게 치료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. 제가 그래서 2019년에 거기 발리에서 했었는데 그 학교에 가서 막 강의를 하고 이제 거기 계신 피부과 선생님들도 어떤 분들은 너무 좋은 내용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그게 조금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었는데 딱 2019년 11월 달에 지금 보여드린 논문이 나온 거예요. 안면홍조는 로자세아는 시스테믹 디지즈다. 그래서 그렇게 간주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이 논문이 나오고 또 거스킨 엑시스의 포인터로서 안면홍조를 꼽는 논문도 있었고 이 사진은 제가 한번 지난번에 보여드렸어요. 거스킨 엑시스를 말할 때는 항상 또 안면홍조 주사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죠.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도 이 안면홍조에 대해서 주사에 대해서 겉브레인 스킨 엑시스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되게 세련된 제 그림에 비하면 되게 있어 보이는 이런 그림을 또 논문에 실어주셔서 이제는 조금씩 인정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뿌듯합니다. 그리고 또 이 논문 자체도 파킨슨 디지즈가 이 주사 환자한테서 많이 생기거든요. 근데 그 염증성 주사가 있는 환자랑 파킨슨 환자의 장내 세균을 비교했어요. 그랬더니 파킨슨 환자에서 줄어들어 있는 좋은 장내 세균이 염증성 주사 환자에서 똑같이 줄어들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. 그래서 이 겉 브레인 스킨 엑시스가 정말 존재하고 그거의 대표적인 질환이 로자세아 주사구나 라는 논문도 있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또 그렇게 치료를 했을 때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좋아. 그렇게 겉 브레인 스킨 엑시스가 나빠지는 게 주사라고 쳐.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? 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. 키능의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.